자,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다시요. 처음 이니셜 상태에서 마지막 파이널 상태까지 이렇게 이동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널 상태에서 다시 이니셜 상태로 왔어요.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1회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했다면 1은 얼마만큼이에요? 요만큼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면요 1은 요 아래쪽 면적에 해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피가 늘어나니까 1을 해준 거죠. 밖에다 해준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1을 밖에서부터 받은 거죠. 자, 부피가 늘어나요? 그럼 기체는 외부에다 1을 해줬지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부피가 감소하죠. 나중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부피가 오히려 줄어든 거니까 그럼 외부로부터 1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알짜 1은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만큼 이게 알짜 1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1W는 그래서 1W는 기체가 한 1은요 처음 부피, 나중 부피, 그 다음에 압력, 델 V 이렇게 dV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1이 표현이 되는데 외부로 또 만약에 열이 전달이 된다면 자, 열 공급 장치로부터 여기 열 공급 장치로부터 열이 공급이 되면 내부의 내부의 기체들, 가스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그렇죠? 내부 가스들이 먼저 에너지를 받지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가스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가스 자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해요. 먼저 변화해요. 이 변화한 에너지가 일부 어떻게 해요? 일부 외부에다가 이제 요게 변화하면서 요 밀어 올린다. 피스톤을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 놈이 이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외부로부터 받은 게 전부 다 일을 하는데 쓰이느냐? 아니에요. 일부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쓰이고 일부를 가지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요 내부 가스가 밖에다 해준 일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일의 합과.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쓰면 내부 에너지는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Q 빼기 W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 빼기 외부에다가 해준 일.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 빼기 외부에 해준 일을 빼주면은 순수하게 내부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바로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를 미분 형태로 쓰면은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받은 열 변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겠죠. 됐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아마 U라고 했을 겁니다. 내부 에너지 DU 또는 델타 U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인터널 해서 INT라고 쓴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쓴 걸로 하면은 델타 U는 Q 빼기 W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데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 다양한 상태 변화를 봅시다. 첫 번째, 단열 과정을 봅시다. 단열 과정, 즉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입니다. 요겁니다.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이래요. 외부로부터 열적 출입이 없죠. 그렇죠? 단열이라는 얘기는 자 봅시다. 내부 에너지는 Q 빼기 W였는데 단열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급 열적 출입이 없어요. 즉 Q가 0이에요.
Q가 0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W예요.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요 놈들이 가스가 외부에다 일을 해줘 보세요. 일을 하면요. 외부에다 일을 하면요. 요거는 마이너스 값 나오죠. 즉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보세요. 일을 받으면요. 요게 마이너스 값이죠. 일을 하면 플러스, 받으면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가 돼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됐죠? 자, 두 번째. 콘스탄트 볼륨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뭐냐?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부피가 동일한 과정이에요. 부피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델타 V가 0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W가 0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열. 자, 그럼 이거예요. 요거는 안 생겨요. 부피 변화는 안 생겨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거 다 어디에 쓰여요? 외부에다 일을 하는 거는 안 쓰이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만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순환 과정입니다. 사이클리컬 프로세스입니다. 순환 과정입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가요. 돌아왔어요. 그럼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 됐다가 다시 또 처음 부피 되니까 델타 V가 얼마예요? 0이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맞아요? 에너지가 돌아 0이죠. 자, 앞에서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요. 여기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 됐다가 다시 또 처음 상태 됐어요. 그런데 일이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이 요만큼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이 요만큼이죠. 그럼 순수한 일이 남아 돌죠. 순수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순환 과정. 이게 아니라 처음 상태로 되니까 처음에 에너지 상태로 온 겁니다. 즉 델타 E가 0이에요. 델타 내부 에너지가 처음 상태로 온 거예요.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는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니까 처음 내부 에너지 상태로 된 겁니다. 내부 에너지 상태. 처음 내부 에너지 상태로 됐으니까 델타 E가 0이란 얘기예요. 델타 E가 0.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요게 0이에요. 따라서 Q가 뭐란 얘기예요? W예요. 그 얘기는 보세요. 여기에서 Q를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는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전부 받은 게 뭘로 쓰여요? 일하는데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내부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유팽창입니다. 자, 이 자유팽창이에요. 이 자유팽창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열적 출입이 전혀 없어요. 열하고 관계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딱 막아놔요. 이쪽에만 가스가 들어있어요. 단열된 공간입니다. 단열됐으니까 Q는 0이에요. 그렇죠? 여기 피스톤 없죠? 피스톤 없으니까 W도 0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딱 치워요. 마개를 딱 요거를 빼내요. 요거를 이렇게 빼내면은 쫙 퍼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 하면 요게 0이고 요게 0이니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변화도 0이라는 얘기예요. 자유팽창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그게 자유팽창이에요. 자, 구분이 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열적 출입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열을 받으면 그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도, 대류, 복사. 앞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트 트랜스퍼 메커니즘입니다.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 전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접촉한 매개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고요. 대류는 에너지가 순환하는 현상이고요. 복사는요, 매개체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전도부터 봅시다. 전도. 컨덕션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접촉한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돼요. 접촉한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두 지점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과 온도가 낮은 곳, 두 개의 차이점이 존재해야지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는 접촉된 매개체를 통해서 간다 그랬죠. 자, 이 사이에 매개체가 이렇게 접촉돼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Q만큼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거리는 L만큼 떨어졌어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양, 그게 바로 뭐냐? 전도예요. 전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양. 이게 바로 뭐냐? 전도율이에요. 됐어요? 즉 컨덕션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율. P 이렇게 COND 컨덕션 이렇게 씁니다. 전도율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이래요. 그럼 일정 시간 동안에 만약에 에너지가 Q만큼 전달이 됐다면 단위 시간 동안에 X. 따라서 X는 T분의 Q 나오죠. 이거를 전도율 컨덕션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데 보세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달되는 양이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양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면적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이 전달되겠죠. 즉 온도 차이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전달되는 게 수월하지가 못하겠죠. 길이에 반비례해요.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 비례마크 없애주면서 뭘 넣느냐? 바로 열 전도 개수. 열 전도 개수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K값. 그래서 K, A, L분의 온도 변화는 어떤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차이값을 말하는 거죠.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K는. 자, 그러면 이거는 K, A, L분의 T 하이 값에서 T 쿨러 값. 온도가 낮은 곳.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시면요. 면적에 비례하고 요게 지금 열 전도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다른 겁니다. 철이냐, 구리냐, 은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헬륨이냐, 수소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전도율이. 자, 그런데 아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도율이. 이렇게 전도를 방해하는 비율값, 그거를 전도를 방해하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R밸류라고 해요. 저항하는 값이에요. 열 저항 값이에요. 이 저항값은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길이가 길면 당연히 저항값 커지겠죠. 그쵸? 열 전도율이 크면은 클수록 오히려 이거는 그럼 작아지겠죠. 이거랑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R은 그래서 K분의 L 나와요. 전도 저항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R밸류.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접촉된 물체가 하나일 때요. 만약에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두 개일 때를 한번 봅시다. 2개일 때 계산해 봅시다. 매개체가 2개로 접촉이 되어 있어요. 됐는데, 이게 K1, 열 전도율 K1, 열 전도율 K2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낮은 온도 TC, 여기가 높은 온도, 여기 콜드고요. 여기 핫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2라고 하고요. 여기를 L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Q가. 그럼 요 2개의 물체니까 이 두 물체 사이에서도 온도가 있겠죠. 접촉 온도. 그걸 TX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전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K2, 열 전도율 K2인 물질과의 전도율을 따지고, 그 다음에 K2하고 K1과의 전도율을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의 전도율을 따지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될 때, TH에서 TX로 될 때의 전도율은 요거는 어떻게 나와요? K2A, 단면적은 A입니다. 요거 단면적 A입니다. A, 단면적 A. 여기도 똑같이 단면적 A고요. 자, 요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길이 분의 온도 변화였죠. 온도 차이 값이었죠. 길이는 뭐예요? L2. 온도 차이는 TX 빼기 TH 빼기 TX. H 빼기 TX. 높은 것은 낮은 거 빼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도율은, 여기서 여기로 되는 전도율은 K1, 그 다음에 단면적 A고요. 길이는 L1, 온도는 TX 빼기 TC 이렇게 돼야겠죠. 이 비율값이 같단 말이에요. 전도율. 그럼 이퀄 관계를 쓰면 K2A, L2, T 핫, 그 다음에 TX 요놈이 K1A, L1, TX 빼기 T 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